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로봇은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현재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도 함께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다우존스 지수 잘 올라가고 있던 지수도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고요. 나스닥 종합 지수는 추세를 이탈해서 직전 저점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눌림목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현재 눌림목이 나오든 말든 오히려 눌림목 자리에서 매집해야 될 만한 종목이 딱 하나가 있다면 오늘의 로봇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영상을 합리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선물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 2026년도 로봇 산업 전망 핵심 자료집이라고 해서 로봇 전망과 핵심적인 종목들을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100포인트 무료고 당연히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다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마지막에 자료집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마지막에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로봇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증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미국에서 AI 효율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AI가 생성의 AI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뭐 동영상을 만들 때 꼭 영상 뭐 제작 컨텐츠를 만들 때 꼭 뭐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편집해서 뭐 특수 효과를 가미해서 이런 뭐 수제 작업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AI로 딸깍하면 나오는 시대가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작업을 다 AI가 할 수는 없겠지만 훨씬 더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만한 기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나 최근 재무적이라든가 뭐 회계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법률적인 것들을 물론 모든 소송과 이 재무적인 부분을 다 AI가 대신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정말 간단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 AI가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기존의 뭐 재무적 사업을 하고 혹은 뭐 지금 투자 자문 사업도 하고 뭐 그 이외에 다양한 사업들을 기존의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위협을 받게 됐죠. 이거 내년도부터는 이 기업들 실적이 무너지겠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뭐 중요한 건 그냥 하락한 건 아니고요. 저는 유동성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최근 하락 이유를 근본적으로 보시면 이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건 근본적으로 돈이 좀 부족한 시기예요. 엄청 많은 시기는 아닙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예상에 따르면 2016년도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때문에 단기적인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1분기 고점을 찍고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정부가 돈을 좀 보수적으로 돈을 안 푸는 경향이 좀 있어요. 특히나 새롭게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케빈 호시라는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지금 이제 임명되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시가 6월 달이거든요. 6월 달부터 시작하면 그 분께서 항상 자산 시장에 거품을 실어했기 때문에 물가가 특히나 안정되는 걸 좋아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항상 외쳤던 인물이라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겁니다. 말 그대로죠. 뭐 자신의 말을 그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미국 정부는 현재 돈을 적극적으로 풀까요, 안 풀까요? 안 풉니다. 실제 미국 재무부 통장에 8,500억 달러 어치만 있어도 돼요. 사실 이것보다 더 적어도 되는데 최근에 9천억 달러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쌓아두고 돈을 적극적으로 안 쓰고 있어요. 왜 돈을 갖다가 정부 정책 자금 쓰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최대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기본적으로 좀 덜 푸니까 증시가 비교적 좀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폭락을 일으킬 만큼 유동성이 메마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적절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증시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나오는 CPI 지표라고 물가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나오면 아마 이제 단기적인 악재는 다 나온 거니까 그제서야 좀 매집을 좀 해줄 수 있겠죠. 간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 증시는 좀 힘이 없어서 좀 눌림목이 나오는 증시고 여기서 조금 더 눌림목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 눌림목 하는데 한국 시장은 별로 하락이 안 나왔는데요라고 생각하시겠죠. 실제 오늘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심하진 않았죠. 왜 괜찮은데요?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덕분입니다.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없었다면 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증시였어요. 오늘 실제 삼성전자 덕분에 증시가 좀 살았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 덕분에 괜찮았었습니다. 1% 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제 이런 흐름은 뭐 한국에만 나온 건 아니고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고 해서 미국에 똑같이 메모리 반도체 하는 기업들은 주가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업들 뭐 3% 4% 떨어질 때 혼자 보합권 소폭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 증시도 뭐 한국 증시도 그 반도체를 만드는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증시가 안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종합이 좀 괜찮았다라는 거지 안 떨어진 종목이 없습니다. 전체적 반도체주 빼고는 눌림목이 나오는 타이밍인데 오히려 뭐 물론 반도체주를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뭐 지난 영상 계속 너무 반도체 얘기만 해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싸게 사잡을 만한 종목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나 현대차 로봇 관련 종목만한 건 없다라고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는 현대모비스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봤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명확합니다. 상반기에 명확한 재료와 이슈 일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이 노동자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조금 더 이 원래는 현대차에 속해 있는 노조 사람들만 현대차하고 교섭권을 가졌다면 현대차와의 하청에 있는 기업들, 직접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현대차 그룹이 아니면 보통 이 노동자들이 보통 자신의 기업한테 다른 그 하청업체면 하청업체 대표한테 하지 사실 현대차한테 하지 않거든요. 근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현대차한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현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죠. 그럼 사람들을 당연히 안 쓰겠죠. 그죠? 그러면 안 쓰게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로봇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10일부터 특히나 더욱더 현대는 적극적으로 로봇 도입 혹은 로봇 자동화 시설들을 최대한 많이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뭔데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게 하나 더 옵니다. 바로 뭐냐? 국제표준기구와 그 산하 로봇기술위원회가 최근 국제 협의를 거쳐서 산업용 로봇 안전에 근간이 되고 있는 개정안을 2016년 상반기 내 공식 발의할 예정입니다. 발의한다라는 과정 자체가 뭐냐면 맨 마지막 단계예요. 이미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걸로 합시다라고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시행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법적인 그 규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국제적인 협의를 거쳐서 국제적인 기준을 정한 거잖아요. 국제적인 기준을 정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쓰는 로봇 기준하고 현대에서 쓰는 로봇 기준하고 LG에서 쓰는 로봇 기준하고 엔비디아에서 쓰는 로봇 기준하고 테슬라에서 쓰는 로봇 기준이 각각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기준이 다르면 만약에 만들어도 각각 기업에게 맞는 로봇들을 맞춤형 로봇들을 만들어야 돼요. 각 기업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국제표준기구가 만들어지면 하나의 로봇을 만들어도
모두에게 납품할 수 있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로봇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로봇 기업들은 이것만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 기준이 나면 이 기준에 맞추려고. 근데 이 기준이 이미 2024년도부터 적극 논의됐고 2025년도에 통과가 되었고 시행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져서 2026년도 상반기 내 공식적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법은요. 이 기준 자체는요. 없었던 기준을 만든 건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기준을 최근 트렌드, 최근 기술에 맞춰서 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페이지 수가 뭐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정확하게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로봇팔, 자동화 기기 같은 것들에 주로 해당 기준이 더해져서 다양한 지금 현재 공장들의 이런 자동화 기기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요것만 하더라도 로봇팔들이 많이 사용되면서 분명히 로봇 산업 기업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정말 더 많이 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휴머노이드 때문이거든요. 그 휴머노이드는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이 휴머노이드 없었던 걸 좀 만들어야 돼요. 휴머노이드라는 걸 뭐 로봇 공장에서 직접 사용할 생각을 많이 안 했으니까 눈앞에 다가온 만큼 기준을 정해야겠죠. 휴머노이드 로봇만을 위한 전용 안전 표준은 지금 현재 개발 작업이 2026년 말까지 최종 승인 및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화 시설이 들어가는 핵심적인 기술들, 로봇팔이 가장 대표적이죠. 로봇팔들은 이번 상반기 안에 이슈가 나올 것이고 이 휴머노이드까지는 이번 연도 말까지 재료가 있다. 자, 근데 특히나 이들 중에서 두 가지 이슈가 겹쳐 있는 상반기, 뭐 3월 달도 상반기거든요. 상반기까지 로봇 관련된 이슈가 두 개나 굵직한 게 있습니다. 국내에 있고 국제적인 협약 기준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보다도 매력적인 상황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통과가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겠죠. 특히나 현대 자동차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그 노조가 계속 휴머노이드 투입시킨 거 반대하고 있잖아요. 뭐 휴머노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로봇팔 자동화 시설들은 더욱더 신기술을 응용해서 투입시킬 수 있겠죠.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를 만들 줄 아는데 로봇팔을 못 만들겠습니까? 뭐 당연히 만들 줄 알겠죠. 뭐 이거는 두말해야 입이 아프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자동화 시설들이 도입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 로봇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제도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근데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지금 현재 로봇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 필요하냐라고 하실 텐데요. 진짜 필요한 상황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몇 년 앞으로, 특히나 4년 이내로 다가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실 텐데요. 이 실제 한국의 노동력이 이제 곧 부족해집니다. 저출생 고령화 영향으로 4년 후부터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가 동시에 줄어들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연 2%대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면 2034년까지 122만 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게 부족한 거죠. 지금 보면 이 해당 내용 발표 같은 경우 누가 있냐라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나쁘지 않은데 2029년도부터는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하죠. 취업자, 경제활동 인구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노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통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하면 과거에는 선진국들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요즘에 좀 외국인 분들이 많이 늘긴 했지만 비교적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국가들은 이 이민자들 받아들였을 때 거부감이 좀 심합니다. 그죠?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상 한국 같은 국가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어떤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있는 사람들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민자는 적당히 받아들이면서 바로 로봇으로 이 노동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한국 같은 경우를 가장 중요한 테스트 국가라고 보통 이제 이런 비슷한 말을 하기도 하죠.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질 만한 국가, 로봇이 가장 많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1인 기준에서 로봇들이 많이 밀집돼서 많이 여러분들 한국이 가장 세계 1위입니다. 많이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노동력까지 부족해지면 더욱더 많은 이 노동이 바로 로봇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뭔가 대비가 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 누가 대응하고 있을까? 당연히 현대죠. 현대 말고는 한국에서 로봇을 좀 제대로 한다라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대량 생산까지도 자동차에서 해봤기 때문에 로봇을 생산할 때 상상하고 지금 이제 보급하는데 이보다 좋은 기업이 없죠. 일정 같은 경우 보시면 아틀라스를 이번에 최근에도 공개했었죠. CES에서 공개하고 그리고 아틀라스 양산형 모델 공개 및 실무 투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2027년부터는 현대차 공장에 투입을 하나씩 시키기 시작할 거고요. 2028년에는 양산 공장을 지어서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결국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을 하고 결국엔 투입은 2027년도에 하고 양산 그 어느 정도 투입해서 데이터를 쌓고 나면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현대차 그룹 이외엔 다른 기업들에게도 판매할 계획인데 자, 잘 보세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이 계획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노조가 반대한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노조가 반대하는데 될까? 됩니다. 왜냐? 한국에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어디서는 될까요? 미국에서는 되겠죠.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메타플랜트는 무노조 사업장으로 로봇 투입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현대차 그룹이 현대 노조한테 워낙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야 노조 있는데 못하겠다라고 해서 노조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아주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부터 막 급진적으로 막 모든 사업장에 막 투입시키진 않겠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테스트를 중심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근데 이제 한국 자동차 생산 라인이 이제 까딱잘못하면 멈추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다가 기술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라가면 그리고 양산 체계까지 어느 정도 갖추면 그제서야 아마 현대차는 적극적으로 로봇들을 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그래서 2028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성도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현대차 이 로봇들이 투입시킬 가능성은 너무 높아요. 특히나 해외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투입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투입하면서 성장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현대 그룹의 이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현대 모비스죠. 현대 모비스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노란 봉투법 때문에 애초에 하청업체한테 제품을 맡겨가지고 저렴하게 재료를 부품을 공급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이 하청업체를 쪼아서 하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제일 싼 방법은 차체 생산입니다. 그냥 그 기업한테 이윤을 주는 걸 빼고 내가 좀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차체적인 생산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걸 가장 누가 많이 하냐면 테슬라가 많이 합니다. 가장 큰 경쟁사가 제일 잘하는 게 내재화시키는 겁니다. 그 내재화를 현대그룹 안에서 현대모비스가 담당할 예정이고요. 액추에이터부터 시작해서 주요 부품들을 싹 다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만들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핵심 부품을 남한테 다른 기업한테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차 협력사들을 통해서 가성비 좋은 부품들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저는 이제 여기 보이죠? 핵심 부품은 현대모비스가 만들고 이외에는 협력자를 통해서 조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지 가성비가 좀 높으니까요. 실제 로봇 부품 조달팀을 신설했고요. 새롭게 신설해서 현재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왜 하필 현대 모비스일까? 결론은 실적 좋고 매출 성장하고요. 영업이익
연별로 성장하죠. 분기별로도 매출 영업이익 성장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 때문에 영업이익이 꽤나 떨어졌거든요. 애초에 공장도 짓게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는데 현재 현대 모비스는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4분기에도 깔끔하게 매출 영업이익이 대폭 성장했어요. 사실 특히 매출이 엄청 성장한 건 아닌데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보면 공급망을 잘 만들어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이 당연히 좋은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현대차 그룹이요, 안 그래도 돈을 워낙에 좀 많이 썼죠. 미국에 공장 짓고 현대건설, 현대 이제 제철소 미국이 본토 안에 직접 짓고 이 현대차 공장도 짓고 뭐 이것저것 투자하고 연구 개발하려면 돈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로봇을 양산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공장을 대규모로 짓고 연구개발 더 열심히 해서 테슬라랑 비벼보지 않겠습니까? 111을 다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이 상장을 하게 됐을 때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을 봐야겠죠. 특히나 이제 가장 직접적인 지분을 들고 있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하고 함께 가장 많은 지분 들고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변수 없이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니까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주가 떨어질 때는요. 이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기업이 제일 많이 간다? 그렇지는 않겠죠. 중소형주들이 더 올라간 기업들이 있겠죠. 시가총액 뭐 2천억, 3천억, 5천억 이하짜리가 뭐 200%, 300% 갈 수 있겠죠. 근데 현대모비스는요. 적어도 뭘 할 수 있냐면 보통 이제 시가총액이 작고 확실하지 않은 기업은 많이 못 산단 말이에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종목당마다 다르겠지만. 하지만 이 기업은 많이 찍어도 됩니다. 그럴 정도로 승부를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 이번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이 증시가 떨어지면서 싸진다? 이건 너무나도 박앤세일이죠. 이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이렇게까지 강조해드렸던 종목은 몇 없거든요. 근데 항상 이 현대모비스는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서 그래요. 이만한 기업은 없으니까 2016년도에 좀 비싸서 못 사봤는데 싸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잡아야 될 만한 종목 생각해보면 현대모비스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잡아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 항상 설명드리지만 제가 다양한 영상들 중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영상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자료집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제가 이재진 제 이름으로 어플리케이션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거든요. 검색해 주시면 설치 버튼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급등추천주 포착자료인데 급등추천주 들어가시면 공직을 두 번째 자료집이 있고요. 그죠? 그 이에 뭐 추천 종목들도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추천 종목들은 승률이 뭐 시장 좋을 때면 당연히 승률이 더 좋고요. 승률이 한 대략 80%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적으로 좋을 때 안 좋을 때 다 합쳐서 대략적으로 80% 정도의 확률. 뭐 제가 최고의 종목은 못 드려도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많이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종목들 또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주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전일자 급등 종목과 관련된 종목들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힌트들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특히나 시황그램 매우 중요하니까요. 꼭 빼먹지 마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도 유튜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근데 모든 내용을 다 일일이 올라올 때마다 확인하기 힘드시니까 푸시 설정 버튼 처음 어플 다운로드 받자마자 푸시 설정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설정만 해두시고 회원가입 필요 없으니까 무료로 모든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명절로 좀 들어가시죠. 이미 명절에 시청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고향길 내려가실 때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우리 건강 항상 하셔야 되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 산책도 잘 하시면서 지금 명절 즐겁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도 많이 눌러주세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